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3, 4, 5등급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한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러니까 나는 안녕하십니까, 구형의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문학 푸는 게 어려워, 문학이 푸는 게 어려워, 뭐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푸는 게 어려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학생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배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3년 전, 한 2,000명, 3,000명 정도는 되는 재수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국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은 되게 좀 그렇긴 했는데, 네가 재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국어에서 망친 애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답했던 게 뭐였냐면, 시간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내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단축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시간 단축하는 비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간 단축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죠. 45문제를 80분 안에 푼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1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마 시간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문제는 2등급부터인데, 보통 2등급, 3등급, 4등급, 물론 5등급 이하 친구들은, 그러니까 5등급 이하? 한 6,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찍을 거니까요. 그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국어를 지금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대다수의 지금 등급대가 3, 4, 5등급인 걸 감안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지문에서 두 지문 정도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뭐 많게는 세 지문 정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희한하죠. 아니, 분명히 다른 친구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어떤 친구는 시간 안에 풀고 어떤 친구는 시간 안에 못 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더 타이트하게 집어넣어서 80분 안에 문제를 단 몇 문제를 어떻게 다 풀어볼 건가, 이거를 제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시험 전에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시험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일단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이제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모든 시간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한 번 시험, 두 번 시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고 막 쥐어 짜내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연습이 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연습이 되지 않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분명히 해보시고 그 연습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또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3, 4, 5등급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한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시간 부족한 내에서 어쨌든 등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 말씀 섞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 같이 요것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일단 시간을 단축하려면 평상시 연습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시간 단축 연습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시간 단축을 하는, 시간을 막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봅니다. 일단 우리가 평상시 준비할 때예요. 평상시 준비할 때 일단 첫 번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정확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속도와 정확도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해야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되냐면, 속도 연습이 아니라 정확도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읽기의 속도가 매우 느리구나. 그래서 시험만 되면 읽기의 속도를 무작정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 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하는 말이 공감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읽기 속도와 시험 때 읽기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평상시에 문제를 뭐 두 지문이든 세 지문이든 풀면 거의 막 다 맞추거나 하나 틀린 친구들이 시험장만 가면 망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만 되면 막 이렇게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나 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읽던 속도를 읽어주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무조건 빨리 읽으려고 한다고.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읽으려고 그래. 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고를 수가 없어. 답을 고민하게 되는 거야. 3번이냐 5번이냐.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계속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문에서 고민하고 답을 고민하고 지문 갔다 오고 답 고민하고 지문 갔다 오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거든.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읽기의 속도를 빨리 해.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하면 답에 대한 고민을 줄일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려주는 이유는 이게 문제라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뭐 댓글이든 아니면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선생님, 저는 진짜 읽기의 속도가 느려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읽기의 속도가 느린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빨라져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읽기의 속도가 늦다고 무작정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을 고민하지 않는 게.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는 최대한 정확도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공부의 방향이 아무래도 지문도 조금 분석도 해보고 지문 분석도 조금 한번 해보고 내용에 대한 당연히 정리도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이 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평상시 공부가. 그러니까 시간 맞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 하면서 꼼꼼하게 오답 정리하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답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단축되길 바라야지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장 내 생각에는 국어 공부할 때 가장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스톱워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스톱워치는 나중에 내가 정확도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가는 이제 시험에 임박한 거의 뭐 수능에 한 100일 정도 남겨놨을 때 이때 가서는 스톱워치가 유용하지만 지금 현재 3월 달이잖아. 지금 이렇게 학기 초에는 스톱워치로 시간을 일일이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제한을 둬가면서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해. 내가 한 지문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리나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누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스톱워치를 누르는 행동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를 통해서 자신의 독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야. 독해력을 높이는 게.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선생님 저는 원래부터 지문을 천천히 읽어요. 이 친구들한테 답이 됐나요? 원래부터 지문을 천천히 읽는 친구들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독해력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해력을 올려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평상시에 뭐 하냐면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에 한 지문, 하루에 두 지문 이렇게 푸는 것도 좋으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러니까 시간 안에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나를 측정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여기는 이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실전 연습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여기는 이 시험지 1번부터 45번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풀지, 접근하고 풀이를 할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뭐라고 하지?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 문제부터 읽을 건가, 지문부터 읽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문학을 먼저 풀 건가, 독서를 먼저 풀 건가, 뭐 뒤에 나오는 선택 과목 언배를 먼저 풀 건가, 화작을 먼저 풀 건가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이 있잖아. 왜? 순서까지도. 그러니까 접근하는 나의 그 문제 푸는 순서까지도 이렇게 연습해서 내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수립, 전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매우 일관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 일관성이야. 중간에 바꾸시면 안 돼. 그런 일관적으로 준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시험 시간에 만일에 조금 이제 뭐 내가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지금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흘러갈 테니까 조금 덜 당황도 되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덜 당황도 되고 그러다 보면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어진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첫 번째는 평상시에 준비는 정확도 훈련이다. 속도 훈련이 아니다. 정확도 훈련이다. 그리고 실전 연습은 되도록이면 일관되게 준비하는데 1번부터 45번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할 건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두 가지를 접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접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정확도와 실전 연습을 접목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첫 회 모의고사는 시간을 80분을 재지 말고 내가 1번부터 45번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40번은 최대한 정확하게 푸는 시간을 측정하라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4시간 5시간 동안 풀란 얘기가 아니야. 시험은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해를 푸는데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80분이 아니라 보통 한 100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 내 모의고사는 그 다음 2회차 때는 100분이 제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100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뭐 한 6회나 7회나 이쯤 적응이 되면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95분에 맞춰가지고 또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 땡기는 건 내가 2번 고민할 거 한 번만 고민해도 시간이 줄어요. 그 다음에 내가 2번 읽을 거 한 번만 읽어도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이건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지, 그지? 1년 내내 해야 될 프로젝트인 거야. 그래서 1년 내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대한 80분에 근접하도록 시간을 맞춘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맞추되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뭐라고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실전 연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올려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가 있을까요? 뭐 언매도 문법 파트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인다, 화작을 어떻게 줄인다 하는데 내 생각엔 언매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그렇게 많이 시간을 줄이지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이 있어서, 게다가 문법만 11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문법 5문제 매체가 있는데 매체는 작문하고 똑같아서 이거 지문 안 읽고는 못 풀어요. 화작도 내 생각엔 시간 못 줄여. 야, 철수하고 영희하고 뭐라고 대화 나누는지 알아야 뭘 이렇게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어떻게 지문 안 읽고 문제를 푸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는 내 경험상으로도 문학 파트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아는 작품만 나와 떨어져 주면 내가 조금 덜 읽어도 막 미친 듯이 빡빡하게 읽지 않아도,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건 올해부터 50%로 연계가 바뀌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50%가 됐든 70%가 됐든 연계가 되고 EBS에서 봤던 작품들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좁힐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문학을 가지고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EBS 연계를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 연계를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평상시에는 어떻게 공부한다고?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 위주로 공부한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 하시고. 두 번째,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무작정 80분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편안한 상태로 풀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상의 시간을 만들어 봐. 하나 풀면서 측정해 보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그 시간에서부터 1년 내내, 아니 5분이 너무 무리면 1분씩 줄여도 돼. 1분씩 줄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제한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80분에 수렴하도록 만든다. 다만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작정 풀지 마시고 1번부터 풀 건지 몇 번부터 풀 건지 어떻게 풀 건지 지문부터 볼 건지 문제부터 볼 건지 선지부터 볼 건지 선택 과목을 먼저 풀 건지 아니면 공통 과목을 먼저 풀 건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조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정확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덜 헷갈리게 되고 여러분의 시간 낭비가 좀 덜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시험 전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갈 거야. 자, 시험 직전으로 가볼게, 이제. 자, 시험 직전이에요. 이제 시험 직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일단 내가 시험장에 가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좀 풀고 눈에 글이 들어와야 시간이 좀 덜 소비가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뭔 얘기 하냐면 시험 직전에 갈 때 반드시 비문학 지문 한두 지문을 좀 들고 가라. 비문학 한두 지문 정도를 들고 가라. 자, 여기서 내가 좀 정해줄게. 이 비문학 한두 지문은 정보의 양이 많은 과학기술 경제 지문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독해에 더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문제를 풀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고 글만 가져가되 되도록이면 인문이나 예술 지문 등으로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문이나 예술 지문은 그래도 이렇게 글이 좀 약간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서 내가 뭐 하냐면 머릿속으로 약간 뇌를 깨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뇌를 각성하려고 하는 거야. 깨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인문예술 지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당연히 무슨 지문이 좋냐면 인문예술 중에서 기출문제가 좋고요. 난이도는 높은 거보다 난이도는 그냥 적당한 거, 또 너무 어려운 거 챙겨가서 멘탈 나가지 마시고 적당한 난이도의 기출문제를 챙겨가가지고 그 지문을 아침에 가자마자 앉아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지금 이거 어떻게 봤어야 돼,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야 하고 뇌를 각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침에 다른 것들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국어는 이런 거 가져가는 건 괜찮아. 그래서 아침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요 한 지문 두 지문 정도 읽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집중이 빡 된다고. 무슨 말인지 집중이 빡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런 지문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험 직전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파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 파지 확인하는 시간이 뭔지 파본이라 그러나? 이렇게 왜 시험지 놓고 페이지 다 있나 확인해 보는 시간 있잖아.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이 파지 확인할 때 정말 페이지만 넘기면 안 돼. 한 장, 두 장, 세 장. 야,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파지 확인부터 나는 시험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험이 시작되면 여기는 이 시험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 파지를 하는 요 시간에 넘기면서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지문도 확인도 하고, 물론 그런 건 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부정시험이야. 넘기면서 이거 나왔네, 이거 주제 뭔데, 얘 주인공 누군데, 이런 거 나왔어 하고 여기는 이 지문을 확인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 놨잖냐, 아까 앞에서. 그지? 그 방법을 여기는 이 파지 확인에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어떤 지문을 먼저 풀 거고 어떤 지문을 나중에 풀 거다. 예를 들어 여차하면 이제 그런 거 가능하다.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확도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봐. 지금 아까 했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1등급보다는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야, 2등급, 3등급 친구들아 잘 들어봐.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45문제를 80분 안에 다 맞춰서 100점 맞는 거지. 근데 그건 궁극적인 목표잖아.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 이상향이잖아. 이상향. 아니, 열심히 준비해서 45문제를 80분 안에 다 풀어서 100점 맞는 게 어때서요? 아니,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100점으로 가려면
네 등급부터 올려야 되는 거잖아. 1등급, 한 등급이 됐든 두 등급이 됐든 올려야 되는 거잖아. 자, 잘 봐. 나는 1등급 컷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1등급의 컷이 나는 한 90점 전후라고 봐요. 요즘 같은 지금 난이도면. 그러면 90점 전후면 한번 잘 생각해 볼게. 내가 비문학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어. 비문학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다고. 요즘 비문학은 평균 5문제가 나오니까 5문제 중에서 시간이 부족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는 있다? 뭔지 알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휘 문제야. 그러면 어휘 문제는 내가 풀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4문제가 남아요. 여기는 이 4문제를 내가 그냥 다 찍었어. 그냥 얘를 다 날렸다고 칠게. 그래서 내가 정답을 뭐 4번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4번. 내가 정답을 4번으로 찍었어. 4, 4, 4, 4 찍었는데 겁나 재수없게 3, 2, 2, 5야. 예를 들어 정답이 다 틀렸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틀려도 어차피 3점 하나 껴있을 테니까 그럼 점수는 9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틀려도 나머지 문제만 다 맞는다면 1등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0점 전후로 1등급이 나올 때는 한 지문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80분 안에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더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45문제를 80분 안에 다 풀어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100점이 안 나와. 국어는 그런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한 지문 정도는 버려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파지확인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어려운 지문이 있어. 난 이 지문 안 될 것 같아. 난이도가 너무 높은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과감하게 버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감하게 버려. 그러니까 내가 45문제가 아니라 40문제라고 생각하고 80분을 주는 거랑 45문제를 다 풀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인 거야. 한 지문 정도는 그냥 날려도 돼. 괜찮다니까? 앞에 것만 다 맞으면 돼. 우리 지금까지 정확도 연습했잖아. 그러면 앞에 것까지만 그 한 지문 다 날리고 앞에 것까지 다 맞자. 그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게 교육의 시간을 줄여와서 80분 근처까지만 오면 된다는 한 얘기가 뭐냐면 80분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지. 근데 80분 근처만 가도 한 지문 정도의 여유가 생겨요. 그 지문 그냥 날리고 나머지 문제 다 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충분히 등급은 나온다니까. 발상을 전환해야 돼. 물론 그런 게 있어. 내가 난이도 지문 높은 지문을 과감하게 버리는 걸 파지확인 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이 지문이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빠르게 태세 전환해야 돼. 시험 볼 때 빠르게 태세 전환해야 된다고. 봐. 내가 읽었어. 첫 문단을 읽어봤는데 첫 문단 내용 이해가 잘 안 돼.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이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고 깨다 보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거 좀 안 맞는데? 그래, 안 맞다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깬다고. 끝까지.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제가 맞지 않을까? 그게 언제가 맞냐고. 셔츠의 단추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내가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었던 지문의 첫 번째 문단, 그래, 좀 더 양보해서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버리는 거야. 첫 문단, 둘째 문단 읽고 과감하게 버려줘야 돼. 그래야 시간 낭비가 없어. 얘를 붙잡는 바람에, 그러니까 과감함이 중요한 거야. 얘를 붙잡는 바람에 뒤에 쉬운 지문을 못 푼다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렵다 싶은 지문들은 과감하게 버려주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내가 시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서 시험 전에 평상시에는 정확도 연습을 충분히 해놓았다가 시험장에 가서 비문학 하나 읽고 파지 확인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내 스케줄, 내 나름대로 어떤 내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시험지를 한번 쭉 재편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문단 딱 읽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과감하게 버린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뒤로 보냈던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이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이 지문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버려줘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하나에서 두 문단 정도는 읽어보고 빠르게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해 줘야 된다. 빨리빨리. 그래서 내가 일단 풀어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다 맞춰놔야 점수가 나오는 거야, 국어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그렇게 버리고 풀 수 있는 거, 맞출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보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 뭐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랬니?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얘들아, 고민을 많이 해서야.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돼. 자,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야.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고민하게 되는데, 왜냐면 국어는 보통 정말 매력적인 오답과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정답이 존재해요. 정확하게 얘가 정답이라고 하면 얘 찾으면 되는데, 매력적인 오답이 계속 날 꼬시고 있거든. 나야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답이 고민이 되면, 자, 내가 얘기할게. 한 번만 고민하는 거야. 한 번만 고민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한번 갑니다. 보세요. 지문이 있어요. 여기는 지문을 쫙 읽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1번 아니야. 2번도 아니야. 3번 긴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4번, 5번을 읽었단 말이지. 4번도 아니야. 어머, 여기 별표. 이런 경우 겁나 많아. 그러면 여기서 헤매지 말고 빨리 지문으로 돌아가. 잘 봐.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한 번만 고민하는 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라. 돌아가서 확인하고 답 내라는 거야. 답을 내는 거야. 이때 돌아갈 때 특정한 구절, 특정한 단어를 찾아가면 안 되고, 특정한 구절, 특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단 전체를 읽으세요. 그 문단 전체를 읽어야 돼. 자, 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지문 읽었어. 답은 3번에 5번 두 개 한 답이야. 근데 3번에 있는 요 말이 여기는 요 두 번째 문단 여기에 있었어. 5번에 이 말은 마지막 문단에 여기에 있었어.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만, 여기는 이 단어만 보지 마시고, 마음이 급해지면, 시간이 다가오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해당 문단을 다시 읽고 답내고 끝내라고. 이해가 됐니? 2번, 3번, 4번, 5번 보면 볼수록 혼란만 더 오고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컴사 마킹 이런 거 한다고. 컴사 마킹 절대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방 말씀드릴게. 문제에다가는 별표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하게 되냐면, 마지막에 여기는 이거 선지 보다가, 마지막에 여기는 이 선지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별표 친 거 다시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컴사 가지고 또 고쳐놓은 다음에 틀리고 울지 말고. 그래서 다시 답이 고민이 되면 한 번만 보시는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딱 보고 답 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도 그게 답이 안 나와. 그럼 버려. 넘어가. 한 번만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잖아. 그냥 넘어가. 빨리 넘어가. 과감해야 돼. 이해가 됐어? 과감해야 돼. 하지만 넘어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한 번만 고민해서 답 내. 네가 처음 생각한 그게 답이야. 이해가 됐어? 그것만 딱 찾아주면 된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한 번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그 손가락 걸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인가 거기에 나오는 건데, 왜 손가락 걸기가 뭔지 알죠? 1, 2, 3번 중에 3번이 답이면, 이렇게 3번이 답이면 아래 거 보지 말고 이거 답 걸고 넘어가자고. 그렇지. 이건 시간 단축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손가락 걸기는 유용해요. 유용하긴 한데 할만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좋은 방법이긴 해.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얘가 정답이면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 괜찮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답이 이걸 수밖에 없어. 특히 문법같이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거 답이 이걸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히려 뒤를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냥 확실하게 얘가 답이다 생각되면 그때는 손가락 걸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끝까지 봐야 돼. 이래서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말이 조금 약간 말이 애매하거나 정확하게 그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손가락 걸기의 유용한 파트는 독서와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지문에 써져 있고 문법은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는 손가락 걸기 가능하다. 하지만 문학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알겠죠? 문학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려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단축하려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문은 머릿속에 정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이해는 쉽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해 안 되는 걸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국어는 결국에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점수가 오르는 것도 뭐다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야.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시간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간을 보다 더 단축하려면 오히려 시간 연습, 속도 연습은 절대 안 된다. 이해가 됐어? 속도 연습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한 번만에 풀 건가에 대한 여러분의 방법을 평상시에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답이 되어가는 과정, 지문 읽어가는 과정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한 번만에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학기도 개학했고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연말에는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 원하는 대학 모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